오늘 배울 내용은 특별 강의 내용입니다. 바로 제 강의 중에 보시면 데이터 과학 쪽에 데이터 파이썬 데이터 시각화 분석 실전 프로젝트라고 하는 강의가 있죠. 이 강의에서는 파이썬과 파이썬에 있는 판다스를 이용해서 데이터 가공하는 것들, 보스턴 마라톤 데이터의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가공하는 것을 배우는데, 단순히 기술만 배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생활에 유용한 그 10가지의 차트 기술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 중에서 듀얼 액시스 차트를 배우시면서 질문을 해주신 내용이에요. 기술적으로는 듀얼 액시스 차트, 그러니까 두 개의 축이 있죠. 여기에 보면은 넘버 오브 러너가 있고, 이쪽에 보면은 누적 퍼센티지가 있는 이 두 개의 차트가 있는데, 이것을 유명한 경제 차트죠. 이탈리아의 경제학자인 파레토라는 분이 만든 파레토 차트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연령별로 이제 그룹을 나눠 갖고, 그 연령별로 마라톤 러너의 숫자를 세갖고 가장 많은 숫자대로 해서, 여기 보시면 45세가 제일 많고 20세가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이렇게 해서 정렬을 해갖고 그 여러 가지 중에서 어디에 많이 집중을 해야 되느냐, 타겟팅을 해야 되느냐를 이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차트였죠. 이런 차트를 만들면서 어떤 질문을 해주셨냐면, 빈도순, 그러니까 마라토너의 숫자 순대로 이렇게 정렬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기존에 만든 거죠. 그냥 이렇게 그냥 뭐 18세면 18세, 20세면 20세부터 해갖고 이렇게 연도별로 이렇게 쭉 정렬을 하고 거기에 대한 누적, 그러니까 듀얼 액시스 차트를 만들어 놓은 것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뭐 아주 쉬울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구현한 것으로 보면은 소트라는 구문이, 소트라는 기능이 정확하게 구현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 내용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약간 코드들을 수정해 갖고 오늘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완성된 코드로 갈게요. 기존에 있던 완성된 코드로 가서 이 파레토 그래프를 그렸던 완성된 코드로 가서 여기다가 원하는 기능을 그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조금씩 나눴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 다 배웠기 때문에 하나로, 이렇게 하나로 뭉쳐서 했어요. 그래서 간략히 보면은 판다스를 가져오죠. 그리고 알리아스를 PD라고 썼어요. 그 다음에 CSV 파일에 있는 그 2015년에서 2017년까지의 데이터를 해서 2015 언더바 2017까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매플러립을 이제 이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뭐 이까지는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러너 언더바 1860 해갖고 여기서 age is in 해서 여기 20으로 되어 있네요. 뭐 20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18로 제가 바꿔줄게요. 18에서 60, 그러니까 60이니까 60 전까지니까 59세까지 이렇게 해서 이 나이별로 쭉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럼 이 데이터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쭉 데이터들이 몇만 건이 넘게 쭉 들어있죠. 그것을 카운팅을 해주는 아주 쉬운 함수가 우리가 value 언더바 count라고 하는 거를 쓴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인덱스라고 하면은 그 인덱스별로 정렬까지 돼갖고 이제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요까지는 뭐 비슷한데 여기서 이제 약간의 변형을 줄 거예요. 다시 한번 여기서 프린트를 해서 X를 찍어줄게요. 그럼 볼까요? 프린트하고 X를 해주고 다시 실행을 하면, 자, 여기서는 이제 인트 값으로 들어있죠. 45세부터 18세까지 이렇게 쭉 이제 들어있죠. 인덱스 값들이 정렬, 이 카운트가 높은 순으로 45세가 제일 많죠. 러너가 제일 많으니까 이렇게 정렬이 돼서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러너 언더바 1860 언더바 카운팅이라고 우리가 만든 데이터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쭉 45세가 3236분이 계시고 46세는 3039분이 계시고 이렇게 쭉 있는데, 이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앞에 있는 내용은 인덱스 값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밸류 값, 그러니까 인덱스와 밸류 이거 두 개만 들어있기 때문에 단순히 밑에서 가공하기가 쉬웠죠. 근데 어떤 일을 하고 싶냐면, 이렇게 썸까지는 했는데 자동으로 썸에서 이렇게 그 정렬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시 연도로 하려고 하면 인덱스 값을 흐트러 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여기 있던 인덱스 값을 그대로 카피해서 하나의 칼럼으로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새로 만들어줘야 되죠. 그럼 데이터 프레임에 결국은 age라는 그 칼럼과 여기 있는 count라는 칼럼을 만드는 그런 데이터 프레임을 새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sort하는 명령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을 저희가 해줬냐면 여기다가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 더 만들어 주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을 어떤 거라고 만들어 주냐면 자, create new data frame에서 데이터 프레임에서 age라는 칼럼과 count라는 칼럼을 아까 가져온 내용들에서 러너에 runner 언더바 1860 언더바 counting에 있는 인덱스 값을 넣어줘요. 여기 있는 인덱스 값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counting 값을 넣어주면 값이 하나니까 요 값은 age라는 데 들어가고 요쪽 요 칼럼은 count라고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내용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고 나서 runner 언더바 age를 한번 출력을 해줄게요. 자, 요 내용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좀 달라졌죠. 인덱스는 인덱스대로 있고 실제로 여기 있는 내용이 인덱스는 우리가 참조를 하고 데이터를 조작하기 위해서 쓰는 거고 age라고 하는 동일한 내용이지만 칼럼이 하나 생겼어요. 그 다음에 count라는 이름으로 해갖고 또 칼럼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판다스한테 age를 이용해서 sort를 하라 뭐 이런 내용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age별로 sort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count가 많은 순서대로 이렇게 sort가 되어 있잖아요. 45세가 제일 많으니까 러너들이 제일 많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를 age별로 sort하는 그런 기능이 어디 있습니까? 그 기능은 바로 앞에서 배웠었죠. 예전에 배웠듯이 sort underbar values의 by age. 왜냐하면 저희 이번에 데이터 프레임 만들 때 명시적으로 칼럼 이름을 age라고 줬기 때문에 이제 sort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요 내용, sort한 내용을 한번 같이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 sort한 내용을 run underbar age underbar sort라고 만들어줬어요. 자, 그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처음에 출력된 것은 이제 기존에 만들어졌던 그 카운트별로 정렬된 거고요. 요 밑에는 이제 age별로 됐네요. 그죠? 18, 19, 20, 20 뭐 보시면은 숫자들이 카운팅이 아니고 age별로 됐다라는 걸 그래프는 아직 변한 게 없죠? 자, 이제 뭐 프린트 값들은 이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해를 하셨으니까 여기서 기존에는 runner 언더바 1860의 카운팅의 인덱스를 사용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만들어줬기 때문에 runner 언더바 age 언더바 sort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거대로 sort를 해주세요 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여기서 그래프가 기존에 45세 카운트가 많은 것부터 정렬이 되는 거가 이제 이게 그 나이별로 정렬이 되겠죠.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이 밑에는 18세부터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보시는 것처럼 이 데이터들이 정확히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요. 기존 데이터를 갖고 와 있죠. 그래서 요거를 다시 제대로 갖고 오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y 값을 기존의 값을 갖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y 값도 바꿔줘야 되겠죠. y 값은 어떻게 바꿔주냐 하면은 기존에는 카운팅에 있은 values를 갖고 왔죠. 왜냐하면은 그 내용이 하나였으니까 하나로 카운팅별로 이제 정렬이 돼 있었죠. 그 카운팅이 제일 높은 45세가 제일 위에 있는 걸 정렬이 돼 있었는데 이걸 이번에는 그렇게 갖고 오지 않고 그 우리가 만들어준 runner 언더바 age 언더바 sort 위에다 만들어졌죠. 여기 있는 것 중에서 count라고 하는 걸 갖고 오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되나요? 이렇게 해서 count를 갖고 오면 그 count별로 갖고 오게 되겠죠. 이 데이터, 새로 만든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count 값들을 갖고 오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진행되나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되면은 에러가 뜹니다. 에러가 뜨는데 이 에러는 나중에 잡도록 하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데이터 프레임에서 갖고 왔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나타내는데 요건 좀 이따 하도록 하고 일단 뭐냐면 어노테이션 부분이 잘 안 나왔을 뿐이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18세부터 59세까지 이렇게 에이지별로 이렇게 쭉 정렬이 됐어요. 기존 파레토 그래프로 해갖고 그 카운트가 제일 많은 것들을 정렬했던 게 이렇게 정렬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에러를 잡아야 되겠죠? 왜 에러가 발생했는지부터 한번 볼게요.
자, x축을 나타내는 x 값을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그러고 나서 y축을 나타내는 y 값도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와 y를 해서 어떻게 데이터형이 다른가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x는 배열의 형태로 이렇게 쭉 되어 있거든요. 18, 19, 20 해서 59까지 이렇게 배열로 쭉 되어 있는데, y 형태는 뭐냐면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제 칼럼을 갖고 오는 형태가 되어 있죠.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y 형태를 이렇게 배열 형태로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만, 밑에 보시면은 이 y.sum을 합니다. sum을 하는데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배열 형태로 바꿔주게 되면 이 sum이라는 함수가 이제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밑에 있는 이제 합계를 내는 누적 합계를 내는 함수도 이제 실행을 하기 위해서 이 형태를 그대로 한 다음에 새로운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줄게요. 어떤 리스트를 만들어 주냐면 ratio sum을 어떻게 바꿔주냐면은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바꿔주는 y 언더바 ratio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걸 만들어 주냐고요? 자, 보세요. 위에 x와 y를 비교했던 거는 이렇게 지우도록 하고, 여기에 y ratio를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비교하기 위해서 ratio sum을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ratio sum입니다. ratio sum이 어떻게 나오냐면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나왔어요. 그래서 18세에서는 0.000842.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여기에 높이를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높이를 지정해 줘야 되는데, 리스트 형태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 요 내용을 다시 이렇게 눕혀갖고, 요쪽에 있는 요 칼럼, 요쪽에 있는 여기 있는 요 칼럼들만 해서, 그, 위치, 그러니까 1을 기준으로 해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여기 위가 1이라고 봤을 때 여기서 어느 위치에 y축에 어느 위치에다 이 점을 찍어 어노테이션을 표시해 줘야 되느냐라는 걸 이제 찾아가는 건데, 밑에서 그걸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이렇게 바꿔준 거죠. 이렇게 해야지 밑에서 이제 그 위치를 이제 여기서 enumerata에서 포문을 하면서 여기서 위치를 지정해 줄 수 있죠. 어노테이션에. 그러니까 어노테이션이라 하면 우리가 여기서 몇 퍼센트다 라고 하는 텍스트를 이제 만들어 주잖아요. 그거를 이제 표시해 주는 위치를 찾아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새로운 리스트 형태로 이렇게 변환을 해줬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여기에서 ratio sum의 데이터 프레임의 내용을 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고 리스트 y 언더바 ratio라는 걸로 위치를 지정해 줘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txt를 참고로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자, 일단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잘 되나 안 되나. 자, 이제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노테이션들이 딱 찍혔죠. 78, 81% 이렇게 찍혔죠. 제목도 바꿔줄까요? 뭐라고 바꿀까요? 이번엔 파레토는 아니니까요. 듀얼 액시스 차트라고 해서 다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깔끔하게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84%, 87% 어노테이션이 이렇게 표시가 됐죠? 다시 그 부분만 다시 복습을 할게요. 여기서 보면은 i와 txt를 같이 출력을 해주는데, 이건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ratio 언더바 sum 언더바 percentage라고 해서 우리가 이 ratio sum에서 있는 것들을 한 번씩 돌리면서 이 포맷이죠. 이 소수점짜리 밑이 없는 퍼센트 형식, 이게 이제 파이썬에서 이제 포맷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구문입니다. 파이썬은 여러 가지 확장성이 있고 다양한 문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포맷을 나타내는 문법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퍼센트와 소수점을 나타내기 위해서 쓰는 이런 그 표현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소수점이 밑에가 없는 퍼센트가 나오죠. 만약 이걸 제가 1이다 라고 하면은 소수점이 밑에다가 보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txt가 뭐냐면 i와 txt를 같이 포문을 해주는 건 뭐냐면, i는 인덱스 값이에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여기서 이거를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i와 txt 하면은 뭐 제가 이름을 txt를 줬지만 요 위치에 있는 것들은 이 내용에 있는 값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여기서 뭐 64다 뭐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모양을 바꿔줬죠.
요걸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포문에 의해서 첫 번째는 이건 인덱스죠. 인덱스 0, 1, 2 인덱스고 실제로 우리가 표현해주고 싶은 값들 0.1%, 0.3%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소수점을 한 자리를 더 줬기 때문에 소수점 밑에 한 자리를 줬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요. 근데 한 자리를 주니까 이게 되게 눈에 보기가 거슬리죠. 그래서 그냥 다시 0으로 돌려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뭐냐면 x의 i, 그러니까 x의 위치죠. x의 위치는 뭐 18, 19, 20 이렇게 나이들이 들어있잖아요. 요 위치와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냐면은 y 레이셔의 i, 그러니까 그 인덱스의 값들을 보면은 y 인덱스의 값들이 아까 최고가 1이고 거기서 0점 몇, 0점 몇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위치를 찾아가서 이렇게 출력을 해주게 되는 거죠. 자, 그럼 프린트 값들을 이제 지우고 이제 코드만 남겨두고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훌륭하게 이제 실행이 되었죠. 그럼 기존 것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레토 차트 참 힘들게 사실은 이렇게 정렬을 했었는데 이거를 다시 이번에는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에이지별로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뭐 이거를 이해하셨으면은 나중에 뭐 이걸 다른 내용으로 썸을 만들고 정렬하시는 것도 이제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듀얼 액시스 차트를 다른 방식으로 정렬하는, 응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